이제 열량이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 높게 되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지방이 이제 축적되는 게 높아요. 보통 이제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데 반대입니다.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지방 축적량이 높게 돼요. 이 사실을 첫 번째 아셔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 똑같은 열량이라도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높이고 탄수화물을 낮추면 똑같은 걸 먹어도 살이 덜 찐다. 탄수화물을 약간 먹는 저탄 고지나 아니면 이제 단백질 위주로 먹는 어떤 식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광받는 이유가 탄수화물을 줄이면 줄일수록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저장되는 지방량이 작기 때문에 정말 유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인다. 줄이는데 최대한 행복함을 잃지 않는 선에서, 왜냐하면 이게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케톤 시기가 정말 좋지만 밥을 기반으로 한 어떤 탄수화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시기를 바꿔서 그걸 평생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건강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유지를 위해서는 대충 600칼로리 정도의 탄수화물을 드시면 좋고요. 감량을 위한다. 그러면 600 이하로 드셔주시면 이제 감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밥 2공기입니다. 밥 2공기 먹으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활동량이 있다 가정할 때 평균적인 사람의 이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밥 3끼를 드신다면 밥 2공기를 약간 나눠서 이렇게 드신다거나 그런 어떤 규칙적인 게 살을 유지하시는데, 체중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만약에 체중을 뺀다 이러면 거기서 약간 탄수화물을 덜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당류입니다. 당류는 예를 들어서 당류 100g을 먹었으면 탄수화물은 300 정도를 먹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3배 정도로 더 살이 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의 탄수화물 정도를 볼 때 당류라고 적혀 있으면 이제 그 곱하기 3에서 탄수화물을 더 하시면 돼요. 당류는 3배 계산, 이런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탕이라든지 단 음료 이런 것들은 뒤쪽에 당류를 보시고 당 곱하기 3을 하면 내가 탄수화물을 그 정도로 먹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질 자체를 그냥 흡수하는 거라서 정말 지방 축적량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류가 가장 탄수화물류 중에 가장 살이 쉽게 찌신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밀가루류. 맛을 위해서 밀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거나 밀가루 국수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맛을 위한 어떤 가공을 거치기 때문에 이 소화라던가 어떤 식이 쪽에 좀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더 지방 축적량이 높습니다. 물론 당류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밀가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외로 쌀은 이제 살을 덜 찌게 하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살을 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밥을 2공기 먹는 것보다 빵을 2개 먹는 게 훨씬 더 살이 찌기 쉽고, 빵 2개보다 그 단 음료 있죠, 음료를 많은 양을 먹는 게 훨씬 더 살이 더 찐다는 겁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비만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원래 쌀 위주의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국인들 밥 먹는 걸 보면 밥그릇이 이만해요. 그리고 밥이 막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와, 어떻게 저렇게 먹으면 살이 안 찌지가 아니라 원래 쌀은 같은 탄수화물 기준에서 살이 정말 안 찌는 탄수화물이에요.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이 너무 먹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의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 다이어트 한약 처방이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한약 처방의 최고의 장점은 탄수화물을 왠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상태를 만들어줘요. 그게 가장 강점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여주시면 살은 빠집니다.